그 마지막 훈련소에서 마지막 행군하잖아. 네. 아, 네. 행군하고 돌아온 이등병을 그러니까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 스타일. 많이 지쳐 있네요. 진짜 힘든가 보다. 가방 들고. 네. 근데 가방 선물까지도 이 사람이 대신 받았나 봐. 근데 이 유경옥 씨가 샤넬백을 선물 받은 거를 건진한테 받았어. 근데 돈을 더 주고 또 교환을 또 했나 봐. 이게 뭐 이걸 교환을 했대. 요렇게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0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더 주고 교환을 했는데 이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 뭐 자기들끼리 도형 놀이를 하다가 모양이 자각형에서 원에서 삼각형으로. 이거 좀 웃기더라고. 이렇게 아무튼간에 행방이 이번에 밝혀졌다. 네. 그런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검사들, 친윤 검사들이 지금 다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성남 FC 탈탈 털었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탈탈 털었지. 이창수가 전주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 성남 FC도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고 어렵게 올라갔는데 저 자리를 놓고 싶다고 건강 문제로. 아이고. 대한민국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된 케이스죠. 최초 유일. 와. 그것도 내란과도 아닌데. 와. 정말 유일해요. 그리고 저 아까 이제 봉 기자님이 저 휴대전화 걱정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거 없어. 저것도 휴대전화 많아. 대포폰 저렇게 한 5개씩 갖고 다녀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저 조직이 워낙 그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조직이라서 우리 검사 출신 의원들 있잖아요. 검사 출신 의원들하고 저하고 텔레그램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 의원들의 특징이 텔레그램은 그 타이머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지우는 거. 하는 거. 100%. 검사 출신 의원들은 반드시 비밀 대화로 오고 폭파시키고 습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 뒷조사해가지고 저 엮어대는 버릇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네, 이 2013년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공문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아서 알아요. 기소를 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법에서 간첩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거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완벽하네. 그런데 그러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잖아. 조작한 게 걸렸단 말이야. 그리고 무죄가 나왔단 말이야. 부끄럽잖아.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 화가 났는지 2014년에 안동환이라는 검사가 있어. 안동환. 얘가 유성과 관련된 옛날 사건을 갑자기 또 끄집어 와가지고 간첩 말고 끄집어 와가지고 보복 기소를 해버려. 내가 보복 기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뭐냐? 대법에서 이거 보복 기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맞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했어. 그래서 그걸 갖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킨 겁니다. 헌재에서 이제 기각이 됐지. 근데 얘도 이번에 사직서를 냈어. 근데 그 헌재에서 기각될 때 아슬아슬했어요. 5대4로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안동환 저 사람은 또 보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안 나오지 지금. 진짜 안동환이 정말. 이게 김용남 동기 아니에요 또. 사실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건데 그런 일들을 했던 이제 그 담당 검사거든요.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탄핵 소추안 의결하고 뭐 이런 걸 거치기 전에 스스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추가적인 어떤 피의자 수사를 하거나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면 그 검사한테 수사받고 재판받는 그 당사자들 국민들이 과연 수긍을 할까요? 전혀 어떤 검찰 수사의 어떤 신뢰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결국은 탄핵에서 저는 진짜 헌재에서 좀 이거를 인용을 했어야 되는 그런 중대 사안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다시 복직을 했어요. 복귀를 하고 나서 사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헌재에서 탄핵을 해서 파면을 시켰으면은 연금을 못 받아요. 반만 받아야 돼. 근데 저렇게 하니까 멀쩡하게 다 받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고위 검사 출신이다 이러고 다니면서 또 변호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정관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가지고 다 잊어버린 아까 이용우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건 마땅히 파면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가지고 어거지로 범죄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상의 나쁜 짓이 더 어디가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그냥 가서 너 해도 된다. 근데 그 중에 5명이 반대했어요. 탄핵 파면하는 거를 5대4로. 그러니까 저거 파면시켜야 된다고 한 사람이 4명이야. 근데 절대로 이거는 하나도 위법한 게 없다. 저건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3명이야. 누구겠어요? 정영식. 오랜만에 만납니다. 정영식.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이 앞 헌재 이영진이라고 그 골프장 가서 변호사 접대받고 사건 알선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뭉갠 사람. 그 이영진이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랬어. 또 하나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김영두.
아 그래요? 네. 오랜만이네. 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 저기가 이제 간판 떼고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샤르망이란 데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뭐 그레이스라는 이름이었고 근데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 내부 업소 내부 관계자. 관계자가 전화가 왔는데 제보가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거를 사실 여기다 말하는 순간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말 못하는데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답니다.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증거. 내부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보. 한 건데 저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흥 적개건 소위 말하는 그 아가씨들 마담이 3명이 있었다. 3명이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단란주점 이종이기 때문에 마담 고용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분이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잘하면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건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왔는데 대검 중수부장 출신 누구도 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저 가게 맞은편에 다른 이름의 가게가 또 하나 있습니다. 3글자짜리. 거기는 더 많이 간대요. 거기는 더 많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가게에 출입을 했다.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인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면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게 바로 풀립니다. 그 미스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서 사실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뭐 유흥 적개건 여성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분의 발언의 신빙성을 제가 좀 검증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 업소의 여사장이나 저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남동생이랑 같이 합니다. 남매가 운영하는 한 9년 됐어요 저희가. 이런 것도 됐다고 그러던데 역사와 전통이 32년 개업한 지 30년 됐는데 이분들이 하신 건 한 90년 된 거고 3년마다 간판을 바꿔왔다는 점. 그러니까 모든 내부 세정을 다 알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남매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사장남매. 이 제보자가. 제보자가.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말이 저는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고위 검사가 왔었다. 자주. 그리고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돌이다. 죽돌이. 죽돌이. 그러니까 이거 가져온다는 표현이죠. 죽돌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과 지기현 부장판사 그 이견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윤석열을 풀어준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뭐 추가적으로 또 그 체증을 하고 이분이 매불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제가 전화번호 깠잖아요. 여기서 제 제보 전화번호 깠죠. 그 이후로 저한테 전화가 한 4천 통 왔는데 한 10%는 제보 전화거든요. 근데 상당히 신빙성이 높더라. 그렇잖아요. 그 남매가 운영한다는 사실과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 그런데 이분이 알고 있었다. 보도하기에는 위험하고 뭐 그렇게 여기서 아니 그럼 정말 지금 많은 헛소리를 하셨는데 그 헛소리도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기현이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이 미스터리에 빠졌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기현이가 자주 가는 룸셀러. 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도 자주 가.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그러면 지기현 국민의힘 사람 대통령실 뭔가 삼각 어제 받았어요? 어제 왔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죠. 그렇죠. 고위 관계자가 죽돌이다. 현직 신분으로 아니 그냥 예전부터 많이 오셨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의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의원도 오고 대통령 고위직도 오는 거야?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특정이 특정이 위험하잖아요. 된다고. 눈을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불쇼를.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고발 들어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만나고 제보 자체는 더 세죠. 제가 이제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저는 설마 했는데 내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분 표현으로는 새끼 마담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기현 국민의힘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통화기록만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오죠.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기현 국민의힘 대통령실 윤석열 갑자기 빠져나가 미친 소리. 사람이 참 이렇게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를 참 절감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고 판사 검사가 가고 국회의원이 갔다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가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가고. 나도 나름 그걸 다 해봤잖아. 그렇지. 다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저 샤르망이라는 데를.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강남 경찰서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그때 청담동에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 건지를. 근데 저 일대가 오히려 저런 고위직들이 많이 가요. 서초동이나 강남역 안 저희가 갑니다. 유명한 데가 청담동을 많이 있더라고. 가고 이제 이거는 뭐 저도 모르니까 그 룸사롱 황제 이경백 씨는 지금 손을 씻었어요. 예. 하지만 본인이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그 임직원들이 예. 3,000명입니다.
3천 명. 예. 강남 바닥에 이분 그 직원들이 그렇죠.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저 가게를 정확하게 주소를 특정해 준 게 이경배 사장이 해준 거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 네. 문사진 하나 보냈는데 문사진 하나만 문사진 하나 보냈는데 그냥 찾더라고요. 그냥 찾고 저한테 설명을 샤르망. 1종, 2종, 3종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데 가면 얼마 나와요까지 쭉 이분은 이제 와. 알잖아요. 그거 아는데 오히려 청담동에 저런 2종 단란주점이나 3종 일반 음식점 소위 말하는 텐카페에 고위직들이 자주 간답니다. 저거는 카페. 텐카페라고 해요. 텐카페. 그 전문 용어로 텐카페. 뭐 그렇게 텐카페.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저 동네에 그 사람들이 주로 가는 중국집, 주로 가는 일식집, 주로 가는 룸사롱 이게 있더라고. 아니 그럼 그 정도로 뭐 판사 가고 뭐 국회의원 가고 대통령실 사람 가고 할 것 같으면 왜 국가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잖아. 뭐 다 국가 고위직들이 가는 건데. 근데 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은 저 가게 맞은편에 있는 가게 세 글자 거기 훨씬 더 유명하답니다. 거기는 진짜 현직들 이름이 쭉쭉쭉 나오더라고. 그쪽 관계자분들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제보가. 네, 나 맞은편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맞은편이다. 야 거기보다 여기가 더 세. 여기 더 세. 네, 그렇게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통이 있는 일이에요. 문화 중에 대구 MBC에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프로그램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대학생들한테 이번에 후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학생도 있고 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한덕수,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해. 김문수가 후보인 줄 몰라. 하도 한덕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 한덕수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거. 일파만파로 먼저. 하여튼 저는 굉장히. 전라남도 강진이 제 처갓집이니까 호남 사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형은 가면은 저게 진짜 이재명은 아니고 정청래라는 거 알아보시잖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게 슬픔이 있어. 옛날에 김종민 의원 있잖아. 지금 많이 있었지. 김종민 의원이 무서워. 저기 논산, 금산, 계룡 여기가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쵸. 정청래 원산지. 그치. 지역구인데 거기 원래 의원이 피닉제잖아. 네. 이인재가 의원 하던 데에서 이제 김종민 의원 이겨서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될 때. 그 당선 사례를 하러 다녔대.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들이 다니면서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이라고 하니까 거기 어른들이 보시면서 이인재가 살쪘다. 아니 닮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다니까. 진짜로?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딱 보고서는 이재명이가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하면 그것도 피해거든. 너무 속상해. 내가 이 얘기 듣자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달려왔나 싶어요. 근데 최욱이 강해지면 최강욱이라며. 이건 또 뭐 갑자기 뜬금없는. 난 어디서 들었어 그 댓글에서. 꼭 이러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야? 내란 우두머리가 저를 영화 보러 다니는 게 이영돈 알죠? 전환길. 네, 전환길. 대단해. 아니죠. 야 거기 재판정 아니다. 일어나. 무슨든지 자느라고. 그인데 누가 좀 말려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것처럼 그러는데 네. 우리는 팀플레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법원 조직법 이거 있잖아요.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언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최강욱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그러니까 법원이 현실을 지금 너무 몰라요. 저도 어제 일종의 제보를 받았는데 저 내란 재판 진행하는 와중에도 지기현이가 접대를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그 변호사 얘긴데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2차를 옮겨가는데 지기현이가 워낙 좋아하는 걸 아니까 이번에는 좀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안 돼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같이 했다는 거야.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야. 너무 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 지금 생각보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오죽하면 저 사람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저거 너무한다. 아니 만약 지기현이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아닐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조이대라든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나를 안고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에서 이걸 감싸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본인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걸 감쌉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건 거죠.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확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통화가 두 번째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세 번째 통화를 하는데 이 세 번째 통화에서는 심하게 화를 내며 저는 이게 법정에서 약간 순화시킨 용어라고 보는데 욕을 했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심하게 화를 내며 발로 차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석열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난 여기 조금 아쉬운 건 있어. 요게 이번 군사법정에서 이진우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건데 사실 윤석열 공소장에는 발로 차서라도가 아니에요. 총을 쏴서라도예요. 그렇죠. 예. 총을 쏴서라도 공소장에는 맞다. 그렇게 맞아요. 기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법정이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 내심으로 생각한 거는 저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진우가 저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동안에 정말 미꾸라지 같이 딴소리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래서 민심이 중요한 거라. 대세가 엎어져가지고 이제 지는 네.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이제서야 이제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정족수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이 박안수 사령관이 살펴보고는 옆에 뒀다. 그리고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정족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군에서 장석하는 양식의 문건은 아니었다. 야 그러니까 군에서 작성을 안 했다면 대통령실 일의 확률이 매우 높잖아. 그렇죠. 제발 좀 대통령실 좀 수사하라고 제발. 공직 노상원이한테 압수를 한 USB 안에 윤석열을 노상원이가 옛날부터 도왔다라는 정황이 들어가 있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YP 작전인데요. 윤석열 프레지던트 대통령 만들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문건이? 이게 2020년에 작성된 2020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인데 파일 제목이 식목일 행사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 그리고 퇴임 이후에 정치 참여 방안. 요 정치 참여 방안이라고 하는 게 2, 3개월 야인 생활 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선 카드 준비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대선 출마를 위한 그런 계획을 노상원이 짜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고요. 이 중요한 보도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노상원 수첩을 보면은요. 이렇게 막 날렸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받아 적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김용현이를 의심했었지. 아닐 수 있지. 그렇죠. 아닐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다른 김씨일 수도 있지. 김씨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시간이 투표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거를 하지 않고서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노예나 개돼지 취급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 뭔가 아니 나는 그 쿨한 사람처럼. 그렇지. 뭔지 알지? 쿨한 느낌으로. 나 쿨해.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 말고 거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 선거철에는. 네. 그러면 자기는 아유 나는 뭐 정치에 관심 없어. 그거 되게 쿨한 것처럼. 그리고 정치에 관심 많으면 정치 환자인 것처럼. 맞아 그런 분이 좀 있어요. 많아. 그런 분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한 것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유튜브 관련한 정책도 다 정치권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